만약 내일 당장 도시의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비축하시겠습니까? 혹시 마트로 달려가 쌀포대와 부피가 큰 라면 박스, 그리고 무거운 통조림부터 떠올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가족은 가장 먼저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 1편과 2편 영상을 통해 생존 장비를 점검하시고 확보 완료 인증을 남겨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1편과 2편의 핵심은 우리 집을 가장 안전한 생존의 요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발생합니다. 집안에 안전하게 머문다고 해서 평소처럼 가스레인지를 켜고 수돗물을 틀어 따뜻한 밥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세상에서는 집에 있어도 가스가 끊기고 물이 마릅니다.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끓여야만 먹을 수 있는 라면은 처치곤란의 밀가루 덩어리일 뿐입니다. 1편에서 준비한 귀한 고체 연료와 식수를 매번 라면 물을 끓이는데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물물 교환을 위해 위험한 거리로 탐색을 나갈 때 주머니에 가볍게 넣고 나갈 수 있는 압축된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최후의 식량은 부피가 아니라 압도적인 밀도에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공개할 리스트는 누구나 비상식량 하면 떠올리는 그런 흔하고 뻔한 통조림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불도 없고 물도 끊긴 차가운 집안에서 혹은 불가피하게 피난 배낭을 메고 나서야 하는 최악의 순간에 포장지를 뜯는 즉시 혈관으로 스며드는 지상 최강의 고밀도 생존 식량 8가지입니다. 이 목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국 가족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갱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의 간식을 왜 챙기냐며 미소를 지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존 현장에서 양갱은 엄연한 전투 식량입니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의 몸은 가장 먼저 침샘을 닫아버립니다. 입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건빵을 드셔보시면 압니다. 목에 걸려 도저히 넘어가지 않죠. 하지만 양갱은 다릅니다. 귀한 식수 한 방울 없이도 부드럽게 목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생존 상황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팥과 설탕으로 꽉 눌러 담은 이 작은 덩어리는 뇌에 즉각적인 포도당을 꽂아줍니다. 패닉 상태에서 흐릿해진 판단력을 단 몇 분 만에 되살려내는 것이죠. 게다가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도 쉽게 녹지 않고 한겨울 영하의 냉기 속에서도 얼어붙지 않습니다. 양갱을 가볍게 여기셨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포도당으로 뇌를 깨운 뒤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무거운 짐을 들고 피난길을 걸을 열량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제스티브 초코 과자입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퍽퍽한 일반 과자로만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통밀 비스킷에 초콜릿이 코팅된 이 과자는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그리고 지방이 완벽하게 결합된 열량 덩어리입니다. 작은 원통 하나 안에 담긴 칼로리는 성인 남성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기저 열량에 맞먹습니다. 쉽게 말해 이 원통 하나면 하루를 굶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특히 통밀의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에너지가 천천히 방출되기 때문에 허기가 밀려오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먹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비축해둔 식량이 그만큼 더 오래 버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초콜릿 코팅의 지방은 추운 환경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어줍니다. 자, 이렇게 탄수화물과 지방은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근육과 면역계를 지탱할 단백질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육포입니다. 물류가 끊기면 가축의 사료 공급부터 멈춥니다. 자연스럽게 축산이 붕괴되고 단백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추는 희귀 자원이 되죠. 근육을 유지하지 못한 인간은 면역이 무너지고 체온 조절 기능을 잃게 됩니다. 육포는 이 치명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수분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냉장고 없이도 부패하지 않으며 배낭에 넣어도 무게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압축된 순수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생존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뇌를 안정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질긴 고기를 강하게 씹을 때 턱관절에서 발생하는 자극이 뇌관을 통해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즉, 공황 상태에서 육포를 씹는 행위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훌륭한 물리적 치료제가 됩니다. 단백질까지 챙겼다면 이번엔 이동하는 내내 멈추지 않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우유에 말아먹는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떠올리셨다면 곤란합니다. 시리얼은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이 표면에 단단히 코팅된 건조 탄수화물 블록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켤 필요도 물에 불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머니에 넣고 걸으면서 한 줌씩 입에 털어 넣을 수 있는 완벽한 이동식 식량이죠. 위기 상황에서는 칼로리만큼이나 미네랄 결핍이 무섭습니다. 마그네슘이나 철분이 부족해지면 근육에 경련이 오고 집중력이 산산조각 납니다. 시리얼은
과일은 이 미세 영양소의 공백을 채워주는 훌륭한 방어막입니다. 커다란 박스째 밀봉해두면 장기 비축용으로도 손색이 없고 가격 대비 효율도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낭에 남은 빈틈까지 남김없이 채워줄 전술적 식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칼로리바, 바로 에너지바입니다. 견과류와 초콜릿, 곡물이 고압으로 압축된 이 작은 막대는 현대 식품 기술이 생존을 위해 빚어낸 전술 식량의 끝판왕입니다. 이 식량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바로 형태입니다. 직사각형의 납작한 디자인은 피난용 배낭의 좁은 틈새를 남김없이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죠. 방수 처리된 개별 포장 덕분에 비를 맞아도 끄떡없고 멈춰서서 뚜껑을 열 필요 없이 한 손으로 뜯어 베어 물면 그만입니다. 군용 전투 식량의 설계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완벽한 생존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불 없이 당장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어 수개월간 고립된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썩지 않는 영원의 에너지가 나설 차례입니다. 여섯 번째는 땅콩 버터입니다. 많은 분이 과소평가하시지만 실제 생존 전문가들의 배낭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녀석입니다. 땅콩 버터는 수분이 거의 없어 세균이 번식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개봉 전이라면 상온에서 1년 이상 너끈히 버티죠. 순수한 지방과 단백질이 엉겨붙어 있어 크게 푹 떠낸 한 숟가락의 열량이 무려 밥 반 공기에 맞먹습니다. 최악의 굶주림이 닥쳤을 때 그저 뚜껑을 열고 손가락으로 퍼먹는 것만으로도 가족을 아사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특히 씹는 힘이 약한 어린아이를 동반해야 할 때 그 가치는 빛을 발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땅콩 버터는 아이의 체력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안정감까지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1년을 넘어 아예 수천 년 동안 썩지 않는 기적의 식량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천연꿀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꿀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먹을 수 있다는 건 유명한 사실이죠. 수분 함량이 극도로 낮아 세균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꿀 자체가 천연 항균 물질인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생존 상황에서 꿀은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첫째, 소화 과정 없이 혈류로 직행하여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을 깨우는 강력한 각성제가 됩니다. 둘째, 연고가 떨어졌을 때 상처 부위에 바르면 감염을 막아주는 천연 항생제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셋째, 혀끝에 닿는 강렬한 단맛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의지를 되살려줍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생존 식량은 건조 과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쯤에서 고칼로리의 대명사인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피난용 배낭에 견과류를 대량으로 비축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견과류가 가진 압도적인 지방 함량은 치명적인 양날의 검입니다. 완벽한 진공이나 냉동 보관이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 상온의 공기와 습기에 노출된 견과류의 지방은 빠르게 산패하기 시작합니다. 썩은 견과류는 단순한 상한 음식이 아닙니다. 심각한 식중독과 복통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합니다. 병원이 문을 닫고 맑은 물조차 귀한 절망의 현장에서 설사로 인한 탈수는 곧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견과류 대신 건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일에서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키면 무게와 부피는 5분의 1로 줄어들고 그 안에 담긴 당분과 칼로리는 무섭게 응축됩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건포도 한 줌이나 건망고 몇 조각이 지친 뇌를 즉각적으로 깨우는 엄청난 천연 포도당 폭탄이 되는 것이죠. 부패의 원인인 수분과 지방이 없기 때문에 상온의 배낭 속에서도 끄떡없이 안전하게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건과일은 피난길의 숨은 암살자인 배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육포나 다이제스티브 같은 건조하고 퍽퍽한 식량만 씹어 먹다 보면 인간의 장은 필연적으로 멈춰버립니다. 이때 건과일에 응축된 엄청난 양의 천연 식이섬유가 굳어버린 장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지금 찬장에 있는 견과류를 당장 내다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평상시라면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죠. 이미 비축해 두셨다면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산패하기 전에 부지런히 소비하십시오. 하지만 냉장고가 멈추고 관리가 불가능한 장기 생존 배낭에는 부패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견과류보다 수분을 완벽히 날려버린 건조 과일이 훨씬 안전하고 전략적인 선택이 됩니다. 건조 과일이야말로 불도 물도 약도 없는 세상에서 마음 편히 주머니에 넣고 씹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전술 에너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재난 가방을 점검해 보십시오. 위기가 닥친 피난길에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은 끓는 물과 가스버너를 요구하는 무거운 음식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8가지는 포장지를 뜯는 즉시 혈관으로 스며들어 심장을 강제로 뛰게 만드는 고밀도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가방의 지퍼를 닫기 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식수입니다. 이때 2리터짜리 무거운 생수통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500ml 생수병 여러 개를 배낭 곳곳에 분산시켜 넣으십시오. 2리터 생수는 배낭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려 체력을 고갈시키고 한 번 뚜껑을 열면 입이 닿아 오염되기 쉽습니다. 누군가와 나누거나 협상할 때도 통째로 내어주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하지만 500ml 생수병은 다릅니다. 배낭에 남은 빈틈은 물론 예비 신발 속에도 찔러 넣을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는 병 하나하나가 완벽한 화폐 단위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라면을 버리고 조리 과정이 없는 8가지 식량을 선택한 진짜 이유도 바로 이 귀한 생명수를 음식을 끓이는데 낭비하지 않고 오직 생존을 위해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1편의 생존 기초 자산부터 3편의 최후의 칼로리까지 이 길고 무거운 생존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뜨거운 댓글로 화답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평온한 일상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위기가 덮치는 그 짧은 찰나 그 작은 차이가 가족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아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